김건희 이야기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이 역사라는 게 참 재밌어. 어제가 이제 12.3 아, 네. 1주년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제 김건희의 결심 공판이 있었어. 야,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딱 그날이. 아, 참이 진짜 이거 날짜를 맞추려고 해도 이게 못 그렇죠, 맞출 텐데. 그렇죠. 진짜로. 참 역사의 아이러니야. 예. 김건희의 일부 장면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김건희가 이렇게 또 쩔뚝거리면서 저렇게 걷더라고. 저 다 거짓말입니다. 네. 걷는 거. 저 걷는 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김건희는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안 썼나 봐. 마스크를 거꾸로 쓰고 거꾸로 나서. 네네, 거꾸로 아, 거꾸로 썼네, 마스크. 이 코로나 때 안 쓴 거야.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권력자니까 코로나 때도 본인은 안 썼던 거야. 왜냐하면 요게 그 코가 그렇죠. 그 쇠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딱 해야 이게 편한데 모르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턱에 그 들어가 있더라고 쇠가. 거꾸로 쓰면 여기가 쇠가 없어서 헐렁헐렁거리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안 써본 사람의 지금 착용법이에요. 맞아요. 코로나 때도 쓰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아무튼 검찰에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구형량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알선 수재 이런 혐의에 대해서 징역 11년 그리고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3,596원.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거는 이제 그 도이치로 돈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명태균 그 공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공짜로 받은 네네. 여론조사. 그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징역 4년 구형을 했고요. 추징금 1억 3,720만 이렇게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합 징역 15년, 벌금 20억, 추징금은 9억 4,864만 3,596원입니다. 네. 자, 우리 법조인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요. 요거를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 사건이 결론이 나면 보통 이제 징역 얼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몇 년, 그다음에 다른 나머지 특가법 위반이라든지 자본시장법 위반은 얼마 이렇게 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뭐 징역형을 받으면은 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5년간 박탈되고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57조에 그런 네. 규정이 있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이 재판을 하더라도 따로 이렇게 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치자금 위반은 구형이 얼마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건 이렇다 그래서 합쳐서 그게 되고 이제 형을 집행할 때는 두 개의 형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는 뭐 미공개 정보 유용이라든지 내부자 거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면서 특이한 게 벌금을 그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해의 4배에서 6배를 이렇게 부과하도록 병과 같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금 액수가 이렇게 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니까 이제 기사에 보면 약간의 이제 기사가 좀 오보가 난 것도 있어요. 명확하진 않아.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가 알선 수재 그러니까 저기 통일로부터 뭐 받은 거, 네, 뭐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한 거 합쳐서 네. 그것을 이제 11년 이렇게 11년. 그다음에 이렇게 벌금 구형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 같은 그게 이제 4년인데 뭐 일반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기소되지 않은 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란의 주동자가 김건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이제 수사하는 팀에서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네.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게 돼야 이제 뭐 무기징역 내지 사형이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큰 구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네. 앞으로도 기소되면 구형이 계속해서 될 것으로. 네. 근데 저는 요거 구형 중에 조금 제가 좀 불편하고 아, 마음에 네. 안 드는 부분은 좋아요. 아니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받은 네, 거 맞아요. 그왜 정치자금법으로 축소해서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기소했는지가 정말 의문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사실은 무상으로 받은 부분은 이 뇌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딱 끊어가지고 그냥
정치자금법으로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낮은 단계로 수사를 해서 좀 솜방망이로 봐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를 원래는 1번으로 놓고 수사를 하고 맞아요. 정치권에 대해서 들어가고 또 경선 방해라든지 여론 조작 혐의까지 맞아. 다 물어야 되는데 이걸 다 끊고 그냥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그 금액만큼만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이거는 조금 김건희가 저지른 그 범죄 혐의를 좀 축소해 주는 거 아니냐. 그게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대가로 공천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이게 쫙 들어가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끊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치자금법으로 기소한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할 그러니까 수도 있나요? 사실은 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사안은 이미 포렌식된 것들이 언론 보도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간에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도 다 이미 노출돼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 매불쇼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사법적인 단죄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검이 뭐 할 일이 많아서 그랬다고 면피는 하겠지만은 전 조금은 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 의지가 좀 너무 적었던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이 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일단 검사님. 김건희라는 사람 자체가 네. 공직자 신분이 없기 때문에 아. 뇌물죄로 우율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일단 불가능해.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데 그것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윤석열이 공직자가 됐지만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뇌물죄 아니면 뭐 수뢰후 부정처사죄 같은 죄명으로 우율하기는 좀 까다로운 측면이 그 있다. 신분 때문에 어려운 그렇죠. 거죠. 일단 아니 근데 그거 제가 하나만 좀 네네네. 반박드리면 네. 그러니까 뭐 사전에 받은 뇌물 그러니까 사후에 공직자 신분을 득하니까 그것도 뇌물로 볼 수는 있는데 네. 그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게 과거에 최순실도 똑같거든요. 경제공동체. 최순실도 사인인데 그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그거 경제공동체로 지각공동체로 그 묶어가지고 윤석열이 만든 겁니다. 윤석열이 개발한 법리로 대법원에서 인정돼서 저는 사실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윤석열은요 더 쉽다고 봐요. 이거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지각공동체 네. 플러스 권력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념으로 저는 더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타당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도 오케이. 우리 저기 김영남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같은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후보일 때는 아직 공직자로서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공모관계 입증돼도 약간 의율하게 좀 어려움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왜냐하면 정치인이면은 이제 공직자가 안 되더라도 네. 정치자금 위반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김건희가 V0로 거의 공무원 뭐 윤석열보다 더한 권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이제 뭐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또 법리적으로는 또 약간 네네네. 공무원이 아닌 면이 또 있어서 네. 그런 면은 그러니까 네. 윤석열과 공모 부분도 입증해. 요거는 뭐 좀 양쪽 의견이 그건 한번 좀 검토해봐야 다 될 좀 것 같아요. 타당한 것 같아. 네. 내가 볼 때는 아니, 전 양쪽 윤석열이 의견이. 개발해놓은 법리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내 성격 알잖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솔직히 그 법리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나 개발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적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는 거니까. 자기가 개발한 거니까 아무튼 세게 적용하는 건 찬성.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막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막 분노하고 그러지는 않느냐? 네. 이건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이죠. 줄줄이 고구마. 지금 당장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막 통일교 교인들 막 그 집단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현재 김건희 기소돼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많지. 서희건설 반클리프 이배용 군거북이 양평고속도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렇죠. 지금 너무 많거든. 네. 수장고도 넣어야 되고. 수장도 넣고 지금 할 게 많아. 양평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은 결국은 내란. 내란이죠. 네. 내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화는 아껴두겠습니다. 그 참고로 아까 전에 방송 전에 1시 50분에 김건희 특검이 이제 그 김건희 소환해서 호송차 차고 들어갔고 금품 수수한 거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 네, 김건희 들어갔습니다. 소환됐습니다. 네. 아 지금 특검에 갔어요? 네, 특검에 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철뚝거렸겠지? 몰라 차 타고 들어가는 거 봐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걷는 게, 거. 예. 모든 게 거짓말. 침묵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마스크도 거짓말로 쓰잖아요. 마스크 거짓말이야. 마스크 거짓말이야. 네. 어찌됐든 선고는 1월 28일에 예. 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일단은
김건희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지금 구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선고 기다리면 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됐어.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로 붙어야 되는 것이 뭐냐? 야, 이렇게 죄 많은 여자 누가 덮었어? 그렇지. 요거 가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우리 신인규랑 나랑 잘 맞는다. 요거는 잘 맞아. 자, 김건희의 재판은 재판대로 결과 보면 됩니다. 이제 그 덮어준 놈들, 그 놈들 수사해야 돼. 일단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 정황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쭉쭉쭉 해가지고 박성재 주도하에 검찰 인사까지 단행했어. 네. 맞지? 네. 자, 저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깔끔하게 검찰에서 김건희의 죄를 다 털어주는데요. 그거 한번 살짝 볼까요? 자, 7월 20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콜검. 출장 조사를 네. 하고요. 그 휴대전화 다 뺏겼죠. 그렇죠. 검사들. 공문증까지 반납하고 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10월 2일에 디올백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을 아유, 내리고요. 10월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도 아유, 무혐의. 이거 털어준 놈들 핵심 인물 4인방이 있어요. 네. 핵심 인물 4인방 얼굴 봅니다. 자, 일단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 김안방 씨랑 친한 그렇죠. 분이죠.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창수. 이창수. 당시 브리핑을 직접 했어서 그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 안경 조그만 놈. 안경 조그매. 안경이 조그매. 자, 그리고 이 수사를 가장 오랫동안 했었죠. 중앙지검 반부패 2부 부장 최재훈입니다. 요 4명.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핵심 얼굴. 사인방. 네, 얼굴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와 깜짝 놀랐어요. 수사 들어갔더만. 일단 대검 압수수색했고요. 오. 그리고 중앙지검 4차장하고 반부패 2 부장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웬열? 아니 이거 믿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압수수색을 하니까 뭐 PC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분석이 끝나면은 네. 당시 지휘 라인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와, 나는 이거 최근 들어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라는 게 말 그대로 특별 검사니까 네. 기존 범죄면은 그냥 검찰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검사들이 연루된 특히나 김건희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법무검찰 쪽과 사실 정치권 수사 이 두 가지를 목표로 들어온 건데 지금까지 사실 뭐 삼부토건이니 뭐니 주가 조작 사안은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덮어준 쪽에 대한 수사를 안 그렇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본질이야. 그게 본질인데 근데. 이게 네. 제일 마지막에 지금 왔는데 결국은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제 박성재 그리고 그 앞에 지낸 사람은 이제 한동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원석 총장, 심우정 총장, 최재고 지금 덮어줄 때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김건희와의 연관성, 김건희의 범죄를 직간접적으로 다 덮어준 부분에 대해서 네. 당연히 수사 지금이라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지금 법원에서 박성재부터 영장을 안 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이쪽으로 수사가 들어갔을 때 과연 내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여론적 압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저렇게 저건 정말 부끄러운 얼굴들이에요. 부끄러운 아까 얼굴 다시 명. 띄워드립니다. 왜냐면 네. 그게 어떻게 거기 불기소장에 자기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당장 기소해도 될 사건을 억지로 무혐의 그렇지. 처분을 했으니까. 근데 저거 무혐의 처분한 거를 저렇게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작년 3월 8일에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즉시한 거 포기한 건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시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올해. 올해죠. 올해죠, 올해. 어. 아직 너 깜짝 놀랐네. 25년이구나. 올해. 12월 되니까 이게 해가 올해. 너무 일찍 나이를 올해 3월 8일. 올해.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죠. 그럼 같은 논리거든. 그렇지. 즉시한 거 포기한 것도 말도 안 되는데 했단 네, 심우정이. 말이에요. 네. 그 부분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또 정확하게 지금 안 한 거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저거는 안 한 덮은 거. 근데 이제 저것도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고 저거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이미 기소했던 것을 명백하게 무혐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번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조작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것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수사 감찰 이것도 네. 검증이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돼야 네,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게 본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의 그게 카톡에 본질. 나온 게 본질이에요. 박성재 장관한테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내 거 어떻게 됐냐. 그 맞아요. 덮은 거고. 예. 그 김정숙, 김혜경 여사 둘 어떻게 됐냐. 예. 그게 이제 조작 수사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김건희 시대에 있었던 이 검찰권의 남용과 사유화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정말 물어야 된다. 네, 그게 핵심이라고 고맙습니다. 봅니다.